안녕하세요, 수라임입니다.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취업 준비랑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카메라 킬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저희 정말 위대하신 엄마 덕분인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차차 계속 영상으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미루다가 그냥 하자라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영상을 갑자기 이제 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영상 제작의 이유는요, 혹시 저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폐쇄공포랑 폐소공포는 같은 용어인데요. 이거를 왜 느끼냐면 이 제한된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방탈출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발현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공항 발작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패닉이 와가지고 쓰러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또 스스로 이렇게 보인 행동에 제가 너무 놀라서 언제 또 이런 행동을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막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무뎌졌을 무렵쯤에 한 1년 뒤쯤에 다시 제가 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밤 비행기 안에서 갑작스럽게 호흡이 또 차고 이런 상황이 왔었어요.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막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오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갔고 치료도 몇 번 받고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소견이 있어서 몇 번의 치료 후에는 지금은 병원에서 알려준 호흡법이랑 몸의 긴장감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그걸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도움된다는 아로마 오일, 향, 트리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샀는데 저한테는 크게 안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 불안함을 감지하는 부분이 뇌에서 편도체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공포를 멈출 수 있는 곳이 전두엽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건강하게 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건강한 생활들을 잡자 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나는 하루 5분만 바꾸기로 했다입니다. 근데 진짜 별거 아니고 미디어 하루 종일 보고 막 잘 때 졸린데 끝까지 폰 붙들다가 자고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뇌가 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런 일상이 반복됐으면 당연히 뇌도 건강한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큰 거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었어요.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특히 완벽주의자 성향일수록 그냥 예를 들면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을 꼭 읽을 거야. 이거는 너무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냥 당장 일어나서 책 펴고 한 줄 읽기. 그게 그냥 루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자기 루틴을 지켜나가면 자기 통제력이 상승해서 불안 조절 능력이 생긴대요. 저 스스로. 과잉 반응이 치료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되고 내 몸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 돼야지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반복되는 삶 속에 이 루틴을 집어넣어서 그냥 이 루틴 자체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으라는? 제가 독서를 읽고 기록하는데요. 좋았던 구절을 읽어드려보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실 분들을 위해서. 혹시 처음 느껴보시는 분들은 더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저는 진짜 완전 패닉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제가 와닿았던 문구는 걸을 에너지가 생기기 전에 뛰려고 하니까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루틴은 내가 바라는 삶의 기본 뼈대가 되어준대요. 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신뢰가 필요하대요. 이게 폐소공포랑 무슨 연관이 있지? 근데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일상이 여유로워지고 위기가 덜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얼른 일어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은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던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을 정말 깊은 곳은 정말 발도 못 디디고 수영장 가도 실내 수영장 가더라도 막 얼른 물 밖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부딪혀보자 해서 아침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뭐든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마음이 들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늘 미래에 대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가볍게 추천하기 좋은 책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막 이거를 근데 막 폐소공포가 왔는데 나 당장 해결책이 필요해, 나 여기에 정답이 필요해, 이런 책은 아니고요. 나를 바꿔나가기 위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책이다.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요, 꾸빼 씨의 행복여행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현실에서의 작은 행복도 놓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또 왜 대체 폐소공포랑 무슨 연관이 있냐.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 라고 해도 되나요? 저희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걱정, 불안, 염려잖아요. 이 걱정이 커지고 불안함이 커지니까 전두엽에서 위기 상황이야를 인식해서 호흡이 가빠지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야겠죠? 하나하나 삶에 감사하는 생각. 이 꾸빼 씨는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이 선생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꾸빼 씨가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행복은. 근데 좀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저는 정말 좋은데요.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거예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마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희망적이게 느껴졌거든요. 행복을,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그럼 노후에 행복하겠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지금 행복을 느끼시라, 이런 말입니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행복은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몇 번 안 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고치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고친대요. 의사 선생님이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이렇게 상담받으러 이 자리에 오면 무섭다는 사람이 없고 다 편안해한대요. 왜냐면 의사쌤이 바로 앞에 있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자기도 환자들의 얘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그런 것들을 들으면 자기도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대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공포는 다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겨내느냐의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되게 희망적으로 다가왔어요. 아,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나만 평생 이러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누구나 다들 당연히 동물이니까 공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기 상황에 대처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 다음에 설명할 책이 나오는데요.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읽어보셔요. 내가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제목이 생각이 너무 많은 당신에게 라는 책이에요. 생각이 저희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불확실성은 수많은 잡념을 불러와서 소중한 시간들을 앗아간다.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불확실성은 내적 성장과 자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개인의 성장과 학습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거 너무 희망적이지 않나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불안함을 느끼면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냥 저희가 막 찾아올 때도 예를 들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오히려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여기서 벗어나야 돼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 보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리고 사실 생각 과잉은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생각 중독이라는 책 중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생각은 저희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좀 고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정의 결론에 이르고. 이런 구절도 있어요. 걱정은 미래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걱정은 현재를 망칠 수 있다. 이 걱정 때문에 내 지금을 망칠 수 없고 내 정신 건강을 망칠 수 없고 내 마음을 망칠 수 없고 내 삶을 망칠 수 없다. 바뀌어야겠죠. 미로에서는 길을 잃기 쉽듯이 생각이 많으면 나 자신을 잃기 쉽대요. 맞아요. 왜냐면 그 패닉이 왔을 때 생각이 한계치에 도달하니까 제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저 스스로가 제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걱정한다고 내일의 슬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갈 힘이 줄어들 뿐이다. 코리텐 붐 씨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런 명언들 외에도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루틴들을 하나씩 알려줘요. 정말 많은 루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적진 못했어요. 공간이 좀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많은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꿀팁도 있는데요.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면 그 비교로 활성화된 편도체가 진정이 되고 전두엽의 자기조절 능력이 강화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감사한 거를 쓰는 거죠. 저도 3개씩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쉽진 않지만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날 때 예를 들면 오늘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음에 감사. 또 오늘 길 가다가 꽃이 이쁘게 피어 있었는데 그걸 볼 수 있음에 감사. 오늘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긍정적으로 바꿔나가야 저희 생각도 부정적이지 않게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책 속에는 이렇게 3개인데요. 마지막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제가 이겨내볼 수 있는 거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건 수영이었고요. 그리고 독서였고요. 그런 것들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행복하고 긍정적인 것들로 저 자신을 채워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럴 거니까 같이 성장하고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희망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태 잘 살아왔잖아요. 딱 한 번, 몇 번 그런 건데 금방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제자리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증상이 또 오면 어떡하지?
이건 벌써 걱정이고 부정이에요. 멈춰야 돼. 그냥 생각을 멈춰야 돼. 제가 병원에서 아는 그 배운 것들 알려드릴게요. 호흡법이었는데 아마 7초, 4초, 8초였던 것 같아요. 7초 동안 호흡을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내뱉는 게 8초예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그리고 생각이 자꾸 부정으로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정으로 갈 때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손가락을 들고 머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쪽을 톡톡톡. 실제로 저 치료받으러 갈 때 이쪽에 고주파? 잘 모르겠지만 장치를 이용해서 좀 하기도 했거든요. 이쪽을 톡톡톡 쳐주는 게 효과가 있나 봐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리고 이게 내가 너무 긴장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을 꽉 줘요. 온몸에 힘을 꽉 준 다음에 서서히 푸는 거예요. 꽉 줬다가 다시 서서히 풀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도 꾸준히 하진 않지만 그냥 가끔 밖에 있는데도 그냥 탁 트인 공간에 있는데도 밤이 오면은 좀 또 걱정이 몰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톡톡톡 하거나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정말 완화된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하니까 같이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